정말 신념으로 공산주의를 받들었던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익산군 선전비사할 정도로 그 6.25 때 지프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남로당원이었죠. 하나 잘한 것은 마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자기 가족을 죽이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관할한 익산 그 외에 정읍이나 영광 이쪽에서는 학살사건이 많았다고 하는데 아버지 관할하는 익산에서만은 학살사건이 없어서 제가 지금 고향의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신봉했던 우리 아버지 사진입니다. 그 옆에는 사무원 비서들이고요. 이 사진은 우리 어머니와 가장 유사한 사진입니다. 저것이 공산주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수한 공산주의 이념을 믿었던 아버지가 유엔군이 들어오니까 북한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마을 부자들이 유지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습들과 가난한 자들이 그때 그 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타도하자고 할 때 아버지가 그렇게 마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희 가족을 죽이는 것이나 같다라고 막아나서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공산당 간부인 우리 아버지 집에 숨어 있었답니다. 그 유엔군이 들어오니까 가지 말라고 우리가 보증을 세주겠다고 그럴 정도로 했지만 아버지는 그 워낙 공산주의 신념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고생을 속였어요. 올라가셔도 그 믿었던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그 박헌영을 비롯해서 남로당원들 그렇게 현재에서 피 흘리고 싸운 사람들인데 그걸 다 무시하고 미제 간첩으로 남로당 간부들을 다 처형하는 걸 보면서 또한 60평생 그 공산주의 북한을 살아보시면서 결론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는 최대의 협잡이야. 저는 부친의 이 말씀을 일원화해서 공산주의는 공상주의다. 사회주의는 사계주의다. 라고 결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인간이 본성을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후에 탈북 과정에 선교사들 통해서 기독교 사상을 접하게 됐는데 저는 오히려 기독교 사상이 옳다고 봤습니다. 인간을 정확히 봤다는 것이죠. 인간은 부족된 존재고 절대 신이 될 수 없다. 조금 죄인이나 같다. 좀 비유하면 다 도둑놈이나 같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 본성, 인간 속성을 정확히 보고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드는가. 사회는 정치, 경제라는 큰 두 구조가 있죠. 그 정치 구조를 보니까 다 도둑놈입니다. 그래도 선거에서 뽑아야 되니까 큰 도둑놈과 작은 도둑놈 중에서 작은 도둑놈을 뽑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선거제대로 해가지고 일단 뽑습니다. 워낙 작은 도둑놈일 뿐이지 이것도 도둑놈인 줄 알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당이 아니라 공산주의처럼 여러 당을 야당도 두고 여당 이런 견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정권도 상권 분리로 되어 있고요. 또 시민단체, 언론 이렇게 다 분권화돼 가지고 다 서로 감시하는, 견제하는 이런 속에서 이 도둑놈들이 더 큰 도둑질을 못하게끔 하는 이 정치 구조를 보고 저는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아, 이렇게 돼야 된다. 또 경제는 어떤가 봤습니다. 인간의 속성, 이기성이 있습니다. 내게 이익이 안 되면은 열심히 할 수가 없죠. 공산주의는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죠. 레닌은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을 만들면서 땅은 농민에게로,
공장은 노동자에게로, 그것을 실현한 모든 것은 소비에트 정권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은 농민에게, 공장은 노동자에게 아니라 국가, 그 수령, 북한은 철저히 수령 개인화되고 말았죠. 수령 개인. 그 밑에는 다 노예가 됐고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사기주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으로 볼 때 인간의 죄성뿐만 아니라 그 이기성을 그대로 보고 경제 구조를 어떻게 하나 봤습니다. 그래, 열심히 일해. 빈부격차가 납니다. 아픈 사람, 약한 사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분명 격차가 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생깁니다. 공산주의 이론의 가장 혁명이론을 주장했던 것이 자본주의 멸망론은 잉여가치론이거든요. 이 부익부 빈익빈에 의해서 결국은 혁명이 일어나서 그 낡은 제도가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봤습니다. 신앙심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든 건데, 하나님 것인데, 그거 너 밥 세 끼나 잠자리 한두 밤이면 됐지, 한두 평이면 됐지, 뭐 그렇게 다 네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신앙심을 해가지고 사회에 내놓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도의적으로, 도덕성으로 내놓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주영 현대 그룹이 네가 혼자 잘해서 그러냐? 물론 내 역할도 있었지만 다 같은 국민들이 피와 땀이 같이 섞인 게 아니냐? 그래서 내놓게 만들더라고요. 만약 안 내놓으면은 불매운동하고 도덕적으로 저건 나쁜 놈이다. 천민자부주의다. 그걸 볼 때 돈 많은 사람도 정말 밥 세 끼나 잠자리 하나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욕 먹으면서 이 재산 다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재산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그 명예로 아산재단을 비롯해서 다 내놓게 하더라고요. 미국의 록펠러 재단, 전 세계에 다 그렇더라. 빌 게이츠도 그렇고요. 예. 이것이 정말 그 평등하게 만드는 조건이 또 하나더라고요. 또 다음으로 신앙도 없고 도덕적인 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나밖에 몰라. 난 죽어도 우리 자식들한테 남겨놓을 거야. 이런 걸 어떻게 아담의 끼 같은 사람들을 견제하나 보니까, 그래, 자식들한테 주려면 줘. 헌법으로 세금을 엄청 떼더라. 막 40%, 60%까지요. 그래도 주려면 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신앙심으로, 도의적으로, 또 이렇게 법적으로 상도덕성 이런 걸 다 걷어가지고 이것을 복지를 돌리는 걸 봤습니다. 그 복지 수준이 북한의 중앙당 비서급보다 나아요. 여기 하층민이. 왜 그럴까요? 그들은 승용차 타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은데 자기 아닙니다. 한순간에 김일성, 김부자한테 충성하지 않으면은 자동차 집 내놓고 저 수용소나 장성택이처럼 산산 조각이 날 수 있는 그런 수령의 노예일 뿐입니다. 여기에 복지 최하층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못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그 부익부 빈익빈을 조절해 나가는 복지 정책을 보면서 또 여기 보험제도를 보면서 이것이 현실 공산주의 이론이지 그러한 소련을 비롯한 북한 같은 그런 공산주의는 그건 망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제 체험상 공산주의는 공상주의고 사회주의는 사기주의다라고 결론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망령은 계속 떠돌아다닙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은 현실 정치에까지 반영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여기는 그러한 선거 시스템에서 저렇게 북한처럼 반평생을 반세기를 저렇게 지겹게 통치할 수 없게 여기는 선거를 해서 국민들이 싫으면 바꾸는 거더라고요.
4년 만에 한 번씩, 5년 만에 한 번씩 자꾸 바꿔서.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허황된 사상, 현실성 없는 그런 사상은 저절로 사라지게 만드는 이 시스템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말 현실적이고 옳은 사회 제도라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제도는 공산주의 제도이고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 사상 그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